여기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정행위 이야기를 구독해주세요. 그러면 새로운 이야기를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남편과의 오랜 관계를 회복하려고 애쓰는 불성실한 아내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그녀는 성공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당신이 읽어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당신에게 쓰는 글입니다. 오늘 저를 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물론 처음에는 우리 이혼으로 이어졌죠. 또 말썽을 일으킬 뻔했어요. 내 생각이 나서 그랬나봐. 오늘이 우리 결혼 기념일이었을 거야. 우리 결혼한 지 10년 됐을 거야. 말은 거의 안 해도 만나서 반가웠어. 정말 술집에 대해서만 경고했어. 나도 같은 술집에 갔었어. 그날 우리가 만난 곳에서 당신은 바에 앉아 사과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그 낡고 낡은 바이커 재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 낡은 청바지와 그 낡은 부츠를. 이제 나는 당신이 그런 옷을 입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지만 지금은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당신이 보관회사를 운영하고 있다는 걸 알아요. 친구들과 축구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면서도 너무 진지해 보였어요. 그렇지 않나요? 당신이 저한테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티셔츠를 사주면서 잠을 잘 수 있도록 사줬던 게 기억나요? 너랑 그 옷을 입었을 때 나는 세상에서 가장 섹시한 여자였어. 내가 무엇을 입든 상관없이 가장 섹시한 여자인 것 같았어. 게리 미안해. 게리 말이 안 맞는 얘기야. 어쨌든 적어도 몇 시간 전으로 시간을 거슬러 돌아가는 중이야. 나 거기 앉아서 사과주 반을 마시고 있었는데 두 남자가 나에게 말을 걸기 시작했다. 나는 그들을 격려하지 않았다. 나는 2년 동안 누구와도 함께한 적이 없었다. 나는 데려가는데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청바지를 입고 거기 앉아 있었다. 우리가 같이 나갔을 때 셔츠와 옷이 마어턴 부츠는 표준 맞아. 게리 어쨌든 그들은 계속 수다를 떨고 나에게 술을 권유했습니다. 나는 그들이 무엇을 하는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과주를 한 모금 마시고 별로 마시지 않았으므로 둘 다 큰 줄 알았습니다. 내가 여기까지 올 때 실수했다는 걸 알았을 때 무거운 발소리가 들려왔고 다른 남자가 내 일부를 잡으려는 게 아니길 바랐지만 처음에는 너인 줄 알았어. 뒤돌아보고 싶지 않았어. 뒤돌아서 내 냄새를 맡았어. 내가 사준 걸 깎아 살짝 고개를 숙이고 보니 내가 아직도 그 낡은 작업화와 쇠 양말을 신고 있는 걸 봤어. 너도 바에 올라갔을 때 가죽 재킷 냄새가 났어. 처음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 너는 옷을 입었지. 내 어깨에 손을 얹고 나를 당신 쪽으로 돌렸죠. 당신은 잠시 내 입술에 닿았죠. 나는 충격으로 거의 죽을 뻔했습니다. 당신은 전혀 변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조금 더 커루가 견고했고 이제 당신은 머리를 밀고 수염이 조금 생겼는데 당신은 아직도 잘생긴 남자야. 그 남자들이 널 알았을 거라는 걸 알았고 내가 널 바라보는 눈빛을 알아차리고 둘 다 나와 너에게 사과하고 바 뒤쪽으로 걸어갔어. 나를 구해줘서 고마워. 난 또 바보짓을 하고 있었지. 난 당신이 나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 당신은 나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 당신은 내 손을 잡고 나를 당신의 차로 데려갔죠. 하지만 젠장. 정말 깊은 침묵이었어. 우리 집에 도착했는데 내가 차 주위를 돌아다니면서 나를 위해 문을 열어줬어. 마침내 너는 나한테 다음번에 이 펍이 예전 같지 않으면 조심하라고 했어. 너 자신을 돌봐라. 내가 남긴 이 말을 남기고 나는 집에 들어와 우리 고양이 미스티를 안고 울었다. 내 사랑. 게리야, 우리가 2년 전에 이혼한 건 알지만 솔직히 너는 대체하기 힘든 사람이야. 2년 동안 그보다 더 배려심 많고 친절한 사람을 만난 적이 없어. 우리는 떨어져 있었다. 우리가 별거하고 결국 이혼한 것이 내 잘못이라는 것을 안다. 우리에게 아이가 없어서 다행이다. 이혼이 아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친구들에게서 들었다. 일어난 일에 대해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다. 그 쓰레기랑 완전히 친해지지는 않았지만 너도 알다시피 우리가 그렇게 해서 우리를 찾았지 않나. 그리고 나는 지금까지 우리가 정한 모든 경계를 넘었고 지금까지 글을 쓸 기회도 대화할 기회도 없었습니다. 당신이 나를 떠난 이후로 나는 당신에게 정말 미안하고 이런 일이 일어난 유일한 시간이라고 말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바 뒤에서 내 뇌가 켜지지 않았어. 남들에게 눈살을 찌푸리고 싶지 않았을 뿐이야. 나는 내가 사준 이브닝 드레스를 입고 있었는데 네크라인이 낮고 양쪽에 트임이 있는 검정색 이브닝 드레스를 입고 있었어. 내가 좋아했던 거 알아. 너도 그걸 좋아했다는 걸 알아. 내 다리와 내 가슴이 드러났지만 여자는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간섭 없이 입을 수 있어야 해. 내 나도 알아. 호텔바에 그 드레스를 입지 말았어야 했다는 걸 알아. 너무 많이 받았을 거야. 다른 남자들. 심지어 두 여자의 관심도. 어쨌든 이 놈은 나를 부스로 데려가서 나를 구석으로 밀었고 지체하지 않고 내 목에 키스하기 시작했고 손을 내 다리 위로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 머리를 테이블 위에 올려놨어. 옷을 바로잡고 정리도 했고
머리가 잘 안 돌아가서 내가 도와줘야 했어. 내가 어떻게 나를 데려다가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도록 도와준 다음 내 방으로 들어가 부드럽게 누웠는지 기억나. 내가 침대에 누운 뒤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아. 잠에서 깨어났을 때 너는 더 이상 거기에 없었어. 내가 어떻게 호텔에 왔는지, 어떻게 그렇게 빨리 떠났는지 모르겠어. 드레스를 벗고 샤워를 했어. 내 자신이 너무 더럽고 혐오스러웠어. 내가 떠난 이유를 알았어. 내가 너에게 돌이킬 수 없는 고통을 안겨주었다는 걸 알았어. 차가운 햇빛 속에서 내가 샤워를 한 후에 우리 결혼 생활을 어떻게 파괴했는지 보았어. 여행 가방을 싸서 더 이상 호텔에 머물 수 없었어. 설명하지 않기 위해 당신과 이야기를 해야 했어요. 나는 거기에서 어떤 요점도 보지 못했습니다. 나는 그것에 어떤 요점도 보지 못했습니다. 당신이 얼마나 많이 보았는지 모르겠지만 내 결혼 생활을 파괴하기에 충분했을 것 같습니다. 마침 나도 체크아웃을 하고 있었는데 이놈도 끔찍해 보였고 절뚝거리며 걷고 있었고 눈도 부어 보였고 마치 누군가가 그를 공으로 세게 걷어차는 것처럼 걷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집에 와서 내가 나한테 쓴 편지를 봤어. 난 이런 줄 알았어. 우리가 엄격한 경계 규칙을 갖고 있고 내가 그것을 어겼다는 걸 알아. 술을 비난할 수도 있지만 솔직히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놔두지 말았어야 했어. 그 새끼가 나를 취하게 하거나 만지게 놔두지 말았어야 했어. 정말 미안해. 미안. 게리야. 하지만 내가 더 이상 나를 믿을 수 없다는 걸 알아. 너가 다시는 나에게 말을 걸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아. 너가 이혼하면 공정할 거라는 걸 알았고 내가 나에게 화를 내더라도 그럴 거라는 걸 알았어. 나한테 상처 준 적 없어. 내가 남긴 편지를 읽었어. 나를 놀라게 해주고 싶어서 밤새도록 차를 몰고 나와 함께 있기로 했고 내가 내 이름을 말해서 혼란스러웠다고도 했어. 내 생각하고 너라고 상상했어. 어쨌든 나에게 키스하고 만지는 일은 2년 이상 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저는 현재 사무실에서 전무보로 일하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는 거의 65세이고 뚱뚱하지만 아내처럼 좋은 사람입니다. 둘 다 나를 도왔습니다. 여러 번 밖에 나갔을 때 나는 당신 없이는 정말 행복해요. 여전히 그의 아내를 방문하러 갔지만 그녀는 그가 바람을 피웠다는 사실에 놀라지 않았고 그날 저녁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설명했고 결국 그녀는 그를 쫓아내고 이혼했고 그는 직장을 잃었고 솔직히 그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거나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를 현재로 다시 데려옵니다. 왜 당신은 나와 같은 마을에 있었고 왜 당신은 같은 곳에 있었습니까? PUB애즈미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왜 나를 또 다른 멍청함에서 구해줬는지 연락해주세요. 게리 당신은 나에게 유령 같았어요. 우리가 아는 모든 사람들이 당신이 마을을 떠났다거나 심지어 해외로 갔다고 계속 말하지만 나는 당신이 마을에 있고 심지어 하지만 그게 사실이고 당신이 주변에 있다면 당신은 나를 찾고 있는 것이 아니어야 합니다. 당신은 내가 이혼 이후로 누구와도 데이트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항상 너만을 원했고 널 잃었다는 걸 알면서 죽을 거야. 내가 앞으로 나아가라고 한 건 알지만 그럴 수 없어. 어쨌든 결국 고양이 10마리와 함께 외로운 스펜서가 될 거야. 게리 내 사랑. 내 말 없는 유령이 나에게 연락해. 오케이. 이메일 주소로 이 메시지를 보냅니다. 이메일 주소를 변경하지 않으셨기를 바라며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전처 캐리가 전처 캐리에게 답장이 필요할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글쎄요. 놀랐다는 걸 인정합니다. 내가 당신에게서 멀어지려고 했다는 말을 들으니 여전히 당신에 대한 감정이 듭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왜 그 독수리들로부터 당신을 구한 걸까요? 당신에 대한 내 감정이 조금 혼란스럽습니다. 당신을 용서했고 아마도 다른 상황에서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다시 친구가 되지만 눈을 감으면 당신과 그 새끼가 보이고 당신이 또 누구와 함께 있을 수 있는지 생각이 떠오릅니다. 예, 한 번이었다고 말한 것을 압니다. 예, 당신이 취했다고 했다는 것도 압니다. 이 모든 것이 사실일 수 있습니다. 당신을 놀라게 하기 위해 300마일을 운전하고 결국 그 새끼가 당신을 만진 것을 알게 된 날은 충격적인 날이었습니다. 내 생각엔 우리가 대화가 별로 좋지 않았다는 걸 인정해. 난 그냥 그 사람을 혼내주고 다시는 너랑 얘기하거나 데이트하지 말라고 했어. 내가 새 직장을 구해서 기쁘고 프레드와 그의 친구들도 기뻐. 아내가 당신을 찾고 있어요. 예, 나는 그들을 알고 있고 나는 그들에게 당신을 추천했습니다. 가끔 아시다시피 나는 그 술집에 있는 그 남자들로부터 당신을 구하는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나를 알았지만 당신이 누구인지 몰랐습니다. 나는 지난 2년 동안 당신에 대해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아름다운 여성이 바에 앉아 술을 마시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이 펍이 바뀌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일부 여성은 미혼 여성을 위한 장소가 아닙니다.
술집에서 남자들이 부적절하게 만진다고 불평함. 이게 고기 시장이라고 하는 곳이니까 다시는 가지 마세요. 감시를 잘 하라고요. 어쩌면 따라갔지만 서로 아는 친구들을 통해서만 친구들에게 말해달라고 했어요. 내가 이사했거나 마을을 떠났다고 말하면 내가 곁에 없다고요? 그것은 내 선택이 아니라 그들의 선택이었습니다. 사실 나는 당신 집에서 몇 거리 떨어진 원룸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내가 뛰어다니는 것을 당신이 본 적이 없다는 것이 놀랍습니다. 거리 그래 난 지금 달리고 있어. 동네 헬스장에서 운동해. 그래 내가 출근하는 걸 몇 번 봤어. 넌 심지어 나를 지나쳐 나를 쳐다보기도 했어. 나를 알아본 줄 알았는데 한편으로는 나는 달라졌어. 겉모습은 어느 정도 인정해 주셔서 기쁘네요. 분명히 말씀드리자면 제가 당신을 스토킹한 것은 아니지만 여러 차례 도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생각해보면 뭔가 기억나실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장황하게 말을 하게 만드네요. 예, 저는 창고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일을 그만둘 수도 있지만 창고에서 일하는 걸 더 좋아해요. 과거의 나에 대해서는 충분히 알았어요. 솔직히 당신에 대해 완전히 확신할 수 없는 부분이 있지만 이제 우리가 직접 만나서 이야기해야 할 때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이혼한 이후로 내 인생에는 로맨스가 없었습니다. 누구와도 아무 관계도 없었다고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아마도 당신의 친구들이 당신에게 내 사생활에 대해 알려주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확실히 스님은 아니었지만 같은 연결점을 찾지 못했을 뿐입니다. 내가 너에게 그랬던 것처럼 누구와도 슬프다는 걸 알아요. 세상에서 외로운 두 사람이 앞으로 나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지 않나요? 내가 당신에게 앞으로 나아가라고 말한 것을 압니다. 나도 당신에게 앞으로 나아가라고 말하고 내 조언을 따르려고 노력했다는 것을 압니다. 밤에 눈을 감으면 내 생각이 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게 되니 분명히 말씀드리자면 내가 당신을 스토킹한 것은 아니지만 생각해보면 여러 번 도움을 줬어요. 어쨌든 뭔가 기억나실지도 모르죠. 지금은 제가 횡설수설하게 만드네요. 예, 저는 창고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일을 그만둘 수는 있지만 창고에서 돕는 걸 더 좋아합니다. 과거의 나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해서 제가 완전히는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물론이죠. 하지만 이제 우리가 직접 만나서 이야기해야 할 때인 것 같아요. 식당에서 춤을 추러 가려면 상관없어요. 그냥 장소를 찾으세요. 그거 편하고 수요일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자. 책상에 앉아 서류 정리를 하고 있었는데 휴대전화가 울렸는데 모르는 번호라 전화를 무시하고 싶었어요. 보통 모르는 전화는 안 받거든요. 알 수 없는 전화가 너무 많아요. 사기꾼들이 전화했는데 전처일 수도 있다는 걸 깨달아 대답했어. 안녕 게리. 안녕 게리. 캐리야, 난 시간을 잘못 봤어. 괜찮아 캐리, 내가 상사라는 걸 기억해. 난 언제든지 시간이 될 수 있다고 무심코 말했어. 난 통화 반대편에서 안도감을 느꼈어요. 게리가 데이트에 관해 편지에서 언급한 게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정신적으로 미소를 지었어요. 네, 그렇지 않다고 말했죠. 그리고 네, 진심이에요. 이제 우리가 얘기할 시간이에요. 혹시 있나요? 어느 곳이든 염두에 두세요. 사실 네게리 최근 새 레스토랑이 문을 열었는데 고급 음식을 제공하는 제 친구들 몇 명이 그곳에 있었고 좋아했고 금요일 밤에는 상주 DJ가 있고 고객이 춤을 추고 싶을 경우 댄스 플로어가 있어서 저는 오후 7시 30분에 테이블을 자유롭게 예약했습니다. 괜찮으시다면 그녀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계속하기 전에 장소나 시간을 바꿔도 됩니다. 캐리는 괜찮습니다. 제가 오후 7시 30분에 가려고 계획했던 레스토랑을 알고 있습니다. 좋은 것 같아요. 드레스 코드가 캐주얼인 걸 이해해요. 괜찮으시다면 청바지와 셔츠를 입을 거예요. 저는 양복을 싫어하는 거 아시죠? 그녀의 친밀감과 기쁨을 느꼈어요. 고마워요, 게리. 그것은 나에게 정말 큰 의미가 있고, 네, 그럴 수 있어요. 당신이 좋아하는 옷을 입지만 좋은 인상을 줄 테니 너무 놀라지 마세요. 화려하게 입어도 괜찮습니다. 차 어차피 저녁이 기대되거든요. 무슨 일이 있어도 기억하세요. 어쩌지 난 선입견도 싫고 저녁에 너무 많은 일을 하고 싶지도 않아. 너에게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아. 게리, 솔직히 난 그냥 우리가 잠시 동안이라도 너와 함께 있을 수 있게 얘기를 해서 기뻐서. 게리, 무슨 일이 있어도 다시 일해야 해요. 당신을 매우 사랑하고 당신을 다시 되찾기 위해 무슨 일이든 할 것입니다. 마치 내가 그녀의 말을 막을까 두려운 듯 그녀에게서 마지막 말이 서둘러 나왔습니다. 글쎄요, 캐리. 진실을 말하려는 마음이 어땠는지 말해줘서 고마워요. 내가 당신을 다시 사랑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당신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또 다른 질문입니다. 당신이 저를 설득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금요일에 만나요.
레스토랑에서 만나요. 알았어 게리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건 제가 바랐던 것 이상이에요. 기다릴 테니 이제 작별 인사를 해야 해요. 내 사랑 그녀의 행복한 미소를 거의 느낄 수 있었고 네 저도 웃었어요. 캐리 안녕 금요일에 만나요. 나는 전화를 끄고 의자에 등을 기댔다. 이게 좋은 생각인가 싶었다. 정말로 캐리에게 돌아가고 싶은지 생각했다. 부분적으로는 그렇다. 부분적으로는 그렇다. 그러나 부분적으로는 창고를 돌아다니는 서류를 정리했는지 잘 모르겠다. 오후 5시 30분에 직원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쳤어. 오늘이 수요일이라 준비 이틀 남았다. 간식 챙겨 먹고 헬스장으로 갔다. 남자 라커룸에 들어가서 옷을 갈아입고 헬스장 훈련장으로 나가서 펀칭을 하러 갔다. 천정에 가방을 매달고 펀치를 날리고 걷어차는 동안 땀을 흘리며 체육관에 한 10명 정도 있었나 봐요. 별로 신경 쓰지 않고 샌드백에만 집중했는데 치는 걸 멈췄을 때요. 샌드백 지나가던 내가 아는 여자 한 명은 헤드폰을 끼고 자신에게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크롭탑과 타이트한 반바지를 입고 있었습니다. 다리는 가늘고 탄탄해 보였고 배는 납작하고 단단해 보였습니다. 걸을 때마다 튀어오르는 가슴은 길었습니다. 금발머리를 다시 포니테일로 묶었고 그녀는 얼굴에 미소를 지으며 걸었습니다. 얼굴과 몸 모두 미소로 그녀가 정말로 움직이고 멋져 보였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캐리였습니다. 그녀가 이 체육관에서 훈련하는 줄은 몰랐습니다. 여러 남자가 본 나는 캐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데비드는 때때로 나와 대적하던 데비드가 웃으며 게리는 누구도 그녀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여기 있는 거의 모든 남자들이 그녀에게 데이트를 요청했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모든 사람에게 그녀가 결혼했고 관심이 없다고 말합니다. 어떤 관계에서든 내 얼굴은 그림이었을 것임에 틀림없어. 데비드와 나는 캐리가 로잉머신을 사용하는 것을 보았고 5분 후에 그녀는 일어서서 크로스 트레이너로 가서 그녀의 엉덩이가 움직이는 것을 지켜보는 것이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데비드는 내가 다시 그녀를 쳐다보는 것을 보았습니다. 게리 버디 단 생각도 하지 말고 관심 없으니까 마음껏 봐도 되는데 당연히 만지는 걸 허락하지 않을 거야. 솔직히 말하려고 애썼지만 모두가 나를 쳐다볼 때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캐리를 향해 걸어갔다. 나를 보지 못한 그 사람 겁주고 사고 낸 게 아니라 옆으로 걸어가서 알아차릴 때까지 기다렸다. 5분 정도 운동을 멈추고 슬로우 모션처럼 천천히 고개를 돌린 채 내 몸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시선이 위쪽으로 움직이자 그녀는 결국 내 티셔츠가 바로 그것이라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총과 장미가 달린 낡은 티셔츠를 사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눈은 내 팔과 어깨를 바라보며 내 체질량과 근육을 평가하다가 나와 눈을 마주쳤습니다. 처음에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녀의 눈은 거기에 있는 것이 나였다는 것을 믿지 않았다가 큰 미소가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헤드폰을 벗고 크로스 트레이너에서 뛰어내려 나에게 뛰어들었습니다. 문을 닫아서 차게리가 즉시 또 달려와 나를 껴안고 머리를 내 가슴에 눕혔어. 게리 내 사랑 이렇게 하게 해주셔서 고마워요. 2년 동안 꿈꿔왔던 것인데 캐리 좀 나가주시겠어요? 잠깐만 방송하자. 우리 얘기 좀 해야겠어. 주로 왜 우리가 결혼했다고 모든 사람에게 말하고 왜 2년 동안 누구와도 데이트하지 않았어. 분명 누가 내 관심을 끌 거야. 게리 내 말 좀 들어봐. 내가 2년을 망쳤어. 예전에 내가 나한테 벌을 준 게 맞잖아. 나한테 이러는 건 싫었지만 왜 그랬는지는 이해해. 2년 동안 열심히 노력하고 몸매를 가꾸는데 시간을 썼어. 몸을 자랑하려고 뒤돌아선 게리 이게 다야. 아마 당신도 알겠지만 당신을 위해 다른 어떤 남자나 여자도 나를 건드린 적이 없습니다. 나는 모든 사람에게 내가 결혼했다고 말하여 발전을 막으려고 노력했지만 항상 효과가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당신의 이름은 여기서 어느 정도 무게를 지닙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그들의 행운을 시험했을 때 나는 내가 당신 아내와 그들은 기본적으로 나를 잠시 혼자 내버려 두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사실이고 알아내기 쉽다면 아마도 전처와의 관계를 어떤 식으로든 고치려고 노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캐리. 오늘 저녁은 인정합니다. 기분 좋은 놀라움이네요. 환상적이네요. 그리고 내 왜 뽑힌지 이해합니다. 실제로는 돌아오지 않았는데도 기다려주셔서 존경스럽습니다. 그러니 공부를 계속하고 금요일에 만나서 데이트하자고 제안합니다. 나는 일어서서 캐리를 껴안고 손을 잡고 그녀의 이마에 키스했습니다. 우리 둘 다 복도로 돌아왔습니다. 체육관에 있는 사람들의 표정이 재미있었습니다. 데이비드가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게리 당신은 운이 좋은 아들. 당신은 그녀의 남편입니까? 엄밀히 말하면 당신은 그랬습니다. 그 사람은 내 전처야. 차 손을 잡으며 웃으며 그녀는 당신과 결혼하지 않았으니 괜찮다고 했어요.
나는 동시에 캐리를 술 한잔 하자고 초대합니다. 둘 다 캐리와 동시에 술을 마시러 나갑니다. 캐리와 나는 동시에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가 내 어깨를 두드리며 다른 사람들을 장비로 돌려보내고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왔다는 것을 이해하고 캐리와 나는 함께 훈련한 다음 그녀가 들 수 없는 무게를 나만큼 잘 들어 올릴 수 있도록 도왔지만 그 후에도 여전히 인상적이었습니다. 30분 더 일을 마치고 손을 잡고 체육관 라커로 향했습니다. 오늘 밤 일어난 일은 나에게 정말 놀라운 일이었어. 사랑해 게리. 그리고 이 몸은 항상 내 것이고 내가 원할 때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어. 너를 기다릴 거야. 내 사랑. 그녀가 돌아서서 여자 탈의실로 향하는 동안 그녀는 멈춰서 돌아서서 그녀의 크롭탑과 스포츠 브라를 들어 올린 게리. 내 사랑. 그녀는 웃으며 돌아섰습니다. 나는 곧바로 샤워실로 가서 찬물을 틀었습니다. 금요일 직장에서 바쁜 금요일이었지만 캐리의 이미지와 운동복에 정신이 팔렸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녀의 멋진 가슴과 그녀가 나를 위해 자신을 구했고 오직 나만이 내 마음을 돌게 만들었다는 고백에 나는 그녀의 이야기를 확인했고 내 친구와 자동차 동료들은 그녀가 가족과 가까운 친구들과만 나갔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녀는 항상 일찍 집에 갔습니다. 그녀 저녁에는 술을 마시지 않았다. 코카콜라나 다른 청량음료만 마시지 않았다. 그녀는 저녁에 특히 도발적인 옷을 입지 않았다. 체육관에서는 평상복을 입는 것을 선호했다. 내가 이야기한 모든 사람들은 그녀가 어느 남자에게도 추파를 던지거나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다고 똑같은 말을 했다. 그래서 내가 단서를 다 소진한 후에 나는 이 모든 정보를 알고 오늘 밤 결정을 내리는 유일한 시간이었던 다른 남자와 그녀를 찾았을 때 내 전처가 분명히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날짜를 예상합니다. 적어도 내가 아는 한 달은 저녁을 함께하기 위해 마침내 시간은 오후 5시 30분에 도달했습니다. 물건을 모아 창고를 돌아다니며 직원들에게 주말 잘 보내라고 인사하고 집으로 향했다. 냉장고에서 맥주를 꺼내 옷을 벗고 위층으로 올라가 옷을 골랐다. 나는 회사 오너지만 슈츠팬은 아니다. 결혼식과 장례식에는 청바지와 티셔츠를 입고 정장만 입는다. 괜찮은 청바지와 새 셔츠를 골랐다. 부츠는 최소한 평범해 보이도록 세탁한 다음 샤워실로 향했다. 그 후 수염을 다듬고 면도했다. 내 머리 거울 속 내 모습을 보고 중년 남자치고는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것 같아서 캐리 없는 지난 2년과 그동안 오고 간 다른 여자들에 대해 생각해봤어. 나쁘게 들리는 거 알아. 하지만 그들 모두는 내 다음 아내가 될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나에게 계속 나아가라고 조언했고 실제로 내 전처를 한두 명 뒤에 두고 친밀한 사람과 나를 거의 죽일 뻔하여 캐리를 잊게 만들려고 했지만 나에게는 그것은 단지였습니다. 크핏이 친구들과 동료들이 나를 클럽이나 펍에 초대하는 것을 중단했고 내 여자들도 나에게 데이트 신청을 중단했기 때문에 2년이 지난 지금 나는 전 부인과 데이트 중이에요. 정말 맥주를 다 마시고 아래층으로 가서 집 문을 잠그고 나간 뒤 택시를 타고 운전사에게 어디로 갈지 말했어요. 레스토랑에 가서 바로 가서 맥주를 주문하고 방금 바에 앉아 주위를 둘러보던 중 누군가가 내 어깨를 두드리며 목을 가다듬었다. 나는 돌아서서 거의 맥주를 떨어뜨릴 뻔했다. 캐리가 내 앞에 서 있었다. 그녀는 귀에서 귀까지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녀는 내가 그녀를 위아래로 바라볼 수 있도록 거기 서 있었다. 반짝이는 검은색 홀터탑과 그에 어울리는 검은색 스커트를 입고 있었는데 정확히는 미니스커트가 아닌데 꽤 짧은 검은색 하이힐이 실제보다 더 커 보이게 했고 옷도 딱 맞고 완벽한 비율의 몸매를 강조했어요. 청바지는 안 입은 게 다행인 것 같아요. 꽉 조여서 게리가 시험에 합격했나요? 그녀가 매혹적인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녀는 싸우고 있습니다. 모두들 1시간 동안 그 사람이 웃고 있는 걸 봤는데 주변의 남자 몇 명이 나를 안아주는 게 실망스러워 보였고 캐리를 놔줬고 그 사람이 내 손을 잡고 우리는 그 사람이 우리를 위해 예약해 놓은 테이블로 걸어갔어. 이미 2병이 있었어. 우리가 앉은 테이블 위에 맥주 한 잔. 캐리는 한 손으로 내 손을 잡고 다른 한 손으로 잔을 들어 올리고 우리는 잔을 가볍게 부딪히자 새로운 시작을 위해 마시자. 내 사랑. 캐리가 희망찬 표정으로 말했어. 건강해라 캐리. 내가 말한 미래는 그녀의 눈을 보면서 말했다. 게리 고마워. 긴장됐을 텐데 나도 오늘 밤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그냥 우리가 즐거운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고 물론 다시 연락하고 싶다고 캐리가 말했지. 그냥 음식을 주문하자고 맥주 한 잔 하고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체육관에서 멋져 보일 기회를 주도록 저를 설득하신 것은 옳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도 멋져요? 이제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우리는 그렇게 했고 모든 것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캐리는 지난 2년 동안 자신의 현재 직업에 대해 말하면서 시작했고 내 도움에 다시 한번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그날 밤 그놈과 일어난 일을 정말로 후회합니다.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멍청했는지 반복해서 말했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그가 그녀를 유혹하는 것을 결코 허용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녀는 내가 건강해지기 위해 체육관에서 운동하지 않고도 어떻게 대처했는지 말했고 게리에게 말했습니다. 이혼한 지 2년이 지났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는 걸 알지만 머릿속 어딘가에서 당신을 위해 나 자신을 아끼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녀를 바라보며 캐리에게 말했어요. 당신은 정말 멋지군요. 당신은 당신을 바라보는 모든 황소들에게 위험 신호입니다. 이 레스토랑은 그들이 당신과 기회를 가질 수 있을지 궁금해하고 있는 당신을 보고 있는데 당신은 지난 2년 동안 친밀한 접촉을 한 적이 없다고 정말로 나에게 말하려고 하는 겁니까? 내 게리 맹세컨대 그때는 누구와도 친밀한 관계를 맺은 적이 없습니다. 그녀는 얼굴을 붉히며 내가 가진 유일한 친밀한 관계는 내 장난감과의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당신은 우리가 떨어져 있을 때 나를 위해 사준 것을 기억합니다. 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예, 우리가 오랫동안 당신을 찾고 있던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는 음식을 주문했지만 사실 우리는 주문만 했습니다. 한 부분을 나누어서 서로에게 음식을 조금 먹였습니다. 예, 데이트하는 10대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식사가 끝났을 수도 있고 맥주를 한 잔 더 마신 다음 댄스 플로어로 향했습니다. 오후 9,900시가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춤추는 사람은 많지 않았고 음악은 우리가 계속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만큼 조용했습니다. 우리 둘 다 술을 끊고 다이어트 펩시로 바꿨습니다. 내 무릎에 키스하고 내 사랑 나는 오늘 밤 내 짝이고 앞으로 30년이나 40년이 되기를 바란다. 내가 그녀에게 등에 키스를 했어. 내 캐리 아주 좋은 생각인 것 같군. 춤을 추고 싶지 않니? 내 아가씨 캐리가 내 말을 받아들였다고 말했어. 손 물론이죠 선생님. 저는 기꺼이 당신과 춤을 출 것입니다. 나는 그녀를 댄스 플로어 가장자리로 데려갔고 우리는 껴안고 키스했고 아무런 재촉도 없이 캐리가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다른 사람들도 비슷한 일을 했지만 캐리는 우리가 춤추고 키스한 모든 것을 그들보다 앞섰습니다. 댄스 플로어에서 노래를 몇 곡 더 부르자 꽤 많은 싱글 남자들이 감동을 받은 것 같았습니다. 캐리가 춤을 추고 정욕에 찬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나는 그녀를 껴안고 비어 가든이라고 표시된 문으로 그녀를 데려갔습니다. 우리는 문을 밀어 열었고 거기에 피크닉 벤치 그룹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날씨가 별로 좋지 않았기 때문에 밖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나는 그녀를 데리러 벤치 중 한 곳으로 데려갔습니다. 오늘 밤 감사합니다. 나는 그녀의 입술에 키스하고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는 식당 문을 열었고 모든 남자는 댄스 플로어 옆에 서 있는 캐리를 눈으로 따라다녔다. 나는 캐리를 테이블로 데려가서 음식값을 지불하고 팁을 넉넉히 남기고 레스토랑에서 나왔다. 이제 택시를 부르고 집으로 갈 것이다. 하지만 경고해야 할 점은 소파 베드만 있다는 것입니다. 킹 사이즈인데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캐리 집에 돌아왔을 때 바닥에서 자도 어디든 괜찮습니다. 캐리는 이미 침대에 누워 자고 있었습니다. 별 어려움 없이 문을 열었고 그녀는 조심스럽게 그녀를 침대에 눕히고 옷을 벗겼습니다. 옷장에서 그녀가 오래전에 사준 셔츠 중 하나를 발견하여 캐리에게 올려준 다음 담요로 덮은 다음 옷을 벗었습니다. 나는 이불 아래로 들어가자마자 샤워가 내일까지 기다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캐리가 나에게 손을 뻗어 내 가슴에 머리를 얹고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호흡은 느리고 심지어 곧 내 뇌가 꺼지기 직전에 나도 눈을 감았습니다. 내 인생에서 그녀가 있든 없든 나 자신이 더 나았다면 이것이 평화롭게 잠들기 전 마지막 생각이었습니다. 댓글에서 나중에 보자고 생각하는 것 같나요?